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하루에도 한 건씩 또 그 이상씩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들 의혹, 이번엔 또다시 본인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 바로 지난 국회에서 국토위원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질의를 한 뒤에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요. 바로 이 질문 확인하시죠. 불법 점유가 없었다면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에만 563억 원의 사용료를 받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대충 2021년, 22년만 따져도 무려 한 1,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난 걸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네. 결국 국민의 재산 아니겠어요? 국토부가 대응이 좀 안일하지 않았나. 수동적으로만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형사 고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불법을 바로 잡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윤 대변인, 저 당시가 아마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이 이제 끝나서 그거를 한국공항공사로 운영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가지고 굉장히 두 양측의 갈등이 심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의 선배로 불리는 A씨가 그 골프장 운영업체에 다니고 있었고,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뭔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치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 나오듯이 후원금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후원자 측에서 필요로 하는 질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단독 보도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입니다. 물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거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정황이 의심스럽죠. 왜냐하면은 그 후원자는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KMH 신라레저라고 하는 회사가 스카이 72라고 하는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사용권 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카이 72에서 기존 사업자가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질문을 김병기 의원이 당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KMH 신라레저에 다니고 있는 그 김병기 의원의 지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함께 250만 원씩 후원을 해서 총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의 외관을 갖추더라도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탁을 하면서 제공을 하면 그게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매우 지금 상황을 석연치 않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이 후원금을 부부가 나눠서 내므로써 고액 후원금 명단 공개를 피해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동일한 그 피후원자에게 300만 원 이상을 내면 고액 후원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씩 후원을 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가 지금 오늘 단독 보도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삼 부위원장, 지금 후원금은 갔다고 하지만 또 질의는 했지만 나만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 국토위에 있었던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특혜로 내가 받아서 뭔가를 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후원금도 적법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 앞서 살펴본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의원도 있었고요. 관련된 질의를 한 의원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도 5명 정도의 의원들이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성립이 된다. 대가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를 했다라고 한 부분들이 성립이 된다고 한다.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지만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지금 많은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자, 이것들은 대부분 그만둔 전직 보좌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의혹이 왜 제기될까? 바로 이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래서 룸에 38,000개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김병기 원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최진영 변호사, 지금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제기됐던 것이 이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사용했다. 자, 이 부의장은 제가 쓴 게 118만 원인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쓴 게 270만 원 정도. 8원은 제가 거의 안 썼고 다 사모님이 쓰셨고 이게 다 음성으로 있는데 저희가 텍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와 같은 녹취록이 나왔고 그리고 나아가 지금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본인들이 대화했던 그 단톡방에는 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을 사모님 플러스 사무총장 합쳐서 사무총장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김병기 의원이 지금 그 지역구인 곳에서도 그런 얘기가 파다했었고 실제 2024년 선거 때도 이와 같은 법인카드 논란이 실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지 못했던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법인카드를 본인의 남편 것도 아니고 민주당 출신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 출신 국회 어떻게 보면 그 구의회 의원 겸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썼던 것은 나는 118만 원밖에 안 썼는데 사모님, 그 사모님이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 이른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사무총장이 쓴 것이고 아예 그 다음 8월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거의 다 쓰지 않고 다 사모님 쓰셨다. 나아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여의도 인근에 썼던 그 카드에 대한 것을 증거인멸까지 하러 다녔다라는 구체적인 대화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4년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특검을 통해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가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무죄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들의 입장이 나왔죠. 사모와 아들이 왜 계속 등장하는지 주목해달라. 정상적 의원실에선 만나선 안 되는 사람들이고 1년간 협박을 통해서 직장을 뺏기고 밥줄도 끊어졌다. 그래서 생계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전직 보좌관들이 낸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된 거를 쭉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그래픽이요. 자, 장미 대변인. 네. 자, 국감 직전에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비싼 밥을 먹었다는 의혹,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 가족의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고 아내의 이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리고 이 국회 보좌진이 국정원에 입사한 아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줬던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전부 다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혐의라고는 하지만 나온 내용들이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 추진비는 당연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제3자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유용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를 내사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수사 착수가 됐었고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지금 이제 추가로 보도됐던 그 사안들 그런 녹취 그리고 음성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이게 내사 종결 처리되고 이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면 이게 다시금 수사가 재점화될 수 있는데 과거에 이 부분까지 또 윤석열 정부 때의 수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었다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이 언론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다음 주 초순경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종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직접 나와서 밝힐 예정이다. 사실 SNS를 통해서나 또는 국회의원들의 단톡방을 통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입장 발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라면 처신을 깊게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국민의힘에선 아예 그냥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밥줄 끊으려고 이러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나 박나래 씨나 이 보좌진 그다음에 그 매니저한테 혐의를 덮어 씌우는 거 문제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홍영윤 대변인. 박나래 씨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네요.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 박나래 씨가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공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남용해서 문제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뇌물죄까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는 익숙하게 들어본 얘기일 텐데요. 우리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적 증거를 없애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상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술을 못하게 하고 말을 바꾸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지금 김병기 의원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정확하고 엄정하게 수사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수사받으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은 말리는 시누이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때리는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때리고 있으면 일단 그 빗자루부터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정리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곧 직접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